안녕하십니까. 태열철학 장명훈입니다. 오늘은 사주와 습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지구와 인체를 비교해서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목은 나무가 되고, 화는 태양이 되고, 토는 땅이 되고, 금은 쇠, 바위가 됩니다. 수는 물이 되고요. 인체에 있어가지고 목은 채모입니다. 화는 체운이 되고, 토는 살이 되고, 금은 뼈가 되고, 수는 피가 됩니다. 사람을 소우주라고 합니다. 지구에서 목나무를 비교를 해서 이렇게 자꾸 설명을 많이 드리는 이유가, 계절의 변화가 나무에서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나무에 비교해서 설명을 하면은 제일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생명체라고 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나무가 잘 자라지요. 그렇듯이 사람은 스스로 환경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내 몸의 환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물입니다. 지구의 71%가 물이고, 사람의 인체의 물 또한 71%입니다. 체액이죠. 이 물이 깨끗하고 맑아야 됩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은 그 음식의 기운은 몸에 남고 찌꺼기는 다 밖으로 나갑니다. 그럼 그 기운들이 체액에, 사람 몸에 오행의 기운으로 물에 녹아들듯이 그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사람의 정신이 몸에서 뿌리를 두고 그 기운을 받아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화가 많은 사람은 굉장히 외향적이 되고, 수가 많은 사람은 조용합니다. 금이 많은 사람은 굉장히 단단하고 강단이 있죠. 목이 많은 사람은 굉장히 희망적이 됩니다. 다음은 정신과 육체입니다. 이것은 정신과 육체의 관계를 등잔불에 비교를 해봤습니다. 정신은 심지가 됩니다. 육체는 등잔입니다. 불꽃은 등잔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등잔에 어떤 기름을 넣느냐 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어떤 기름이든 맑고 깨끗해야 되겠죠. 그 기름은 우리 몸에 있어가지고 물이 됩니다. 체액이 됩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라 합니다. 물이 많이 마시면은 내 몸에 있는 체액을 맑은 상태로 관리를 하는 거지. 찌꺼기는 빨리 내보내고 맑은 물을 계속 마셔줘야 우리 몸이 순환이 되고, 몸이 순환이 돼야 정신도 맑아집니다. 그래야 어디 나가서 일도 잘하겠죠. 학생들은 공부도 역시 잘 되겠죠.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 사주에서 오행의 비율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연월일시 해서 다 8%고 월지를 30%입니다. 왜냐? 월지는 계절이란 뜻입니다. 오행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 계절입니다. 그 다음 일지가 20%입니다. 여기는 어디냐? 내 집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어떠냐? 여기에 달린 거고, 요 10%는 시지입니다. 시지. 요것은 내가 일반적으로 활동하는 공간이 됩니다. 공간 영역이 됩니다. 그래, 나머지 부분은 다 8%로 통일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에 따라서는 이 비율을 조금씩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건강에 대해서 할 때는 이렇게 30%, 20%, 10%, 나머지 8% 이러면 기억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기억해서 이렇게 적용시키면은 잘 맞을 겁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남자입니다. 임진은 임진년 을사월 임술일 갑진일에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난 것을 자연의 형상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4월은 양력 5월달입니다. 5월달 아침에 산위에 있는 큰 호수가 간목, 을목에 나무를 키우는데 여름이 덥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물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요 임진에 있는 요 임수 요 물을 이렇게 같이 힘을 합해서 나무를 키워나가는 모습이 됩니다. 이분이 이제 오행이 어떻게 배정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보면은, 이 갑은 목이 되고, 임은 수가 되고, 을은 목이 되고, 임이 수가 됩니다. 진은 토가 되고, 술도 토가 되고, 산은 화가 되고, 진은 토가 됩니다. 요것을, 요 앞에 오행 비율표, 여기에 이어보면은, 요런 모습이 됩니다. 요걸 다 합해보면은, 목이 16%, 화가 30%, 토가 38%, 금이 0%, 수가 16%가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이 오행은 어느 오행이든 가만히 있지를 안 한다는 것이죠. 상생상극의 작용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이 없거든요. 금이 없으면은 중간에 이게 없으면 그 다음 글자가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금 다음에 수. 여기서 토가 38%인데 화 30%가 더해주면은 화토의 힘이 68%가 됩니다. 수가 16%인데 이게 목이 16%이기 때문에 수생목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가 16%가 아닌 상태가 자꾸 낮아지겠죠. 그런데 금이 없으면은 토생금 금생수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데 화토의 강해진 기운 68%가 토국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금이 없어서 금에 대한 병이 오는 게 아니고 화생토를 하기 때문에 토국수에 해서 수에 대한 질병이 잘 오기 쉬운 명조입니다. 이게 이분이 살아온 걸 보면은 병호 정미되어 오는 여름이지요. 여름이라서 역시 어릴 적에 그렇게 건강하게 잘 지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 무신기유대운, 이게 26세부터 여기 45세까지가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됐든 간에 금의 대운입니다. 신에서 이미 장생을 합니다. 그렇게 물을 만들어주고 유는 요 사유합으로 해서 또 물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간에 무기토가 와서 토국수를 해도 힘듦은 있으나 헤쳐나가지는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적인 면에서 조금 안 좋아도 그냥 그렇게 지냈다고 보면 됩니다. 이 문제는 이제 경술대운인데, 경술대운에 천간에 경금이 와서 금생수를 해주니까 좋은 부분은 있지만은 이 술이 여기 문제입니다. 이 술이란 거는 화의 고장지고 굉장히 뜨거운 토입니다. 여기 이 토가. 이 술토가 와서 진술충을 하면은 요 진토는 뭐냐? 요 물이 뿌리 내리고 있는 땅이 됩니다. 그 습한 땅이죠. 그 습한 땅이 다 무너집니다. 무너지면은 연에 있는 요 임수와 내 일간인 요 임수물이 저수지처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형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진술충할 때 물이 흘러내리게 됩니다. 땅바닥에 흘러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물이 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경술대운에 이분이 당뇨병이 발생했습니다. 당뇨병이 발생해서 굉장히 고생을 오래 하셨습니다. 당뇨란 것이 소변에 당의 성분이 섞여 나오는 것입니다. 소변은 물이고 당이란 거는 단성분인데 그게 오행으로 토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토가 많으면은 물이 걸쭉한 흙물이 되겠죠. 그런 흙물이 나오는 게 당뇨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이제 오행을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이렇게 하는 법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사주에 운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이거 풀이하는데 이걸 바로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이 사주에 금이 없으니까 금이 오면 금생수해서 좋다. 토가 왕한데 수 재물이 없으니까 금생수하면 좋다. 이렇게 해서 쓰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맞을 때도 있지만은 이게 안 맞아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이 하나의 금이 아니고 금이 천간에 경금, 신금이 있고 지지에 신금, 유금이 있는데 이 금이 와서 이 명조에 어떤 작용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명조의 구조가 이런 게 아니고 다른 구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 오행의 불의 퇴진만 가지고 이 금이 없으니까 금이 용신이다. 금운에는 무조건 좋다. 이런 식으로 사주를 단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걸 보시더라도 이것은 그냥 내 건강을 체크할 적에만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내 운이 어떻다 금이 용신이니까 금이 되면 나는 좋다 그냥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행의 맛과 색상하고 다른 것을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오래전에 정리해 놓은 건데 이거 명리학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이거 다 쓰신 거예요. 목은 맛으로는 신맛입니다. 신맛. 색은 청색인데 요 녹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색 하면 우리가 파란색을 생각합니다. 그럼 바닷물도 파란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청색을 그냥 단순하게 파랗다 생각하시면은 수의 색깔하고 실제 보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목을 병목이다, 녹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색이다, 녹색이다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이 초목의 색깔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는 쓴맛입니다. 색깔은 홍색이 됩니다. 토는 단맛입니다. 색깔은 황색이 되고 검은 매운맛이 됩니다. 비린맛. 색깔은 흰색이 됩니다. 수는 짠맛이고 색깔은 검은색이 됩니다. 상화라는 것은 음양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심포삼초로 해서 심장을 보호해준다 이라는데 결국은 음양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맛으로는 상어가 떫은 맛하고 담백한 맛입니다. 그렇게 오행의 맛에 신맛, 선맛, 단맛, 매운맛, 짠맛에 속하지 않는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맛은 다 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